오늘은 우리 조선 후기 정치 변동 중에서 세 번째, 바로 세도 정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죠. 순조가 죽고 그 다음에 순조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이 3대에 걸쳐가지고 3대 한 60년 동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랬던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가 되죠.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군영의 지휘권을 이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결과 의정부가 6조,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던 의정부의 6조, 그 다음에 3사가 유명무실해져 버리고요. 왕권도 크게 약해져 버리고 세도 가문과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양반들 권력에서 소외되어 버립니다. 이들은 향반 혹은 찬반으로 몰락을 하게 되죠. 조선 후기의 정치를 가보면요, 선조와 현종 때까지는 현종입니다. 현종 때까지는 분당 정치로서 공존의 원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숙종과 경종 때가 되면은 분당 정치 원칙이 붕괴되는 일당 전제화가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 때에 탕평 정치라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순조와 헌종, 철종 거치게 되는 이 무렵에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져서 왕권이 크게 약해지는 이런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 중에 바로 정치 기강이 크게 문란해지게 됩니다. 정치 세력 사이에 경쟁 구도가 소멸이 됩니다. 요즘에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있으면은 되는데, 이 경쟁 구도가 소멸, 모든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구도가 소멸돼가지고 모든 권력이 세도 가문이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폐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세도 가문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과거에 합격할 수도 없습니다. 합격은 하더라도 관직에 진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도 가문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과연 합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합격을 하고 또 관직에 진출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 결국 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수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삼정의 문란입니다. 원래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군정, 환국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도 정치가 되면 문란해져 가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백성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전정입니다. 여기는 관리가 세금을 횡령한 후에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대상에 없는 토지나 황부지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걸 자기가 횡령을 하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대상에도 없는 토지에다 세금을 거두고, 세금 거두지 않았던 황무지에도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종 부가세, 이걸 또 막 많이 거두게 되고, 거기다가요, 세금을 내야 되는 지주들은 이 세금을 소장농에게 또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소장농은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정의 문란인데, 전정의 문란은 그나마 조금 문제가 덜 됐습니다. 더 심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군정입니다. 군정은 군에 가는 대신에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 군포를 징수하는 것이 군정인데요, 군사 기구가 늘어나면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들의 부정까지 심해가 더해서 더 군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경우냐면요,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황구란 얘기는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이 좀 노란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부과를 하게 되고,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에게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군포가 너무 부담이 돼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 농민이 군포 부담이 많아서 결국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니면은 돈을 주고 신분을 상승을 하게 되거나, 자, 그러면은 신분이 상승이 됐거나 도망간 사람들의 군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제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부담시켜요. 안 그래도 공포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까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군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물론 지난번에 영조 때에 균형법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긴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군정보다도 더 심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환곡입니다. 환곡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구려시대에 진대법, 고려시대에 의창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하게 됩니다. 관리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합니다.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려줬다라고 하면서 이자를 받아먹게 되고요. 또 고리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환곡의 기관도 점점 늘어납니다. 환곡을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관청이 경쟁적으로 환곡의 총액을 막 늘리게 됩니다. 일정한 액수만큼은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늘려버리게 되고요. 수령과 향리가 강제로 환곡을 침수합니다.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은요. 관리가 일반 농민들에게 우리는 곡식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강제로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를 받아가고. 또 심지어는요. 쌀을 반통 덜어버리고 거기다가 모래나 결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빌려줬다가 나중에 온전한 쌀로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이 점점 늘어 도저히 막 견디지 못한 농민. 그래서 말했지만 삼정의 폐해 중에서 환경의 문란이 가장 심했었습니다. 정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의사를 파견합니다. 암행의사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요, 암행의사도 수령들하고 나중에 결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돼요. 도저히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방법은 뭐냐?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경래의 난, 그 다음에 진주밀란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임술농, 민봉기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농민들의 난이 조선 후기에 많이 또 발생을 하게 되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